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. 이게 왜냐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뭐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굉장히 도입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. 그렇긴 한데 기존 임대차에도 소급세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게 효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뭐 어디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지 좀 구체화가 안 되시는 거죠. 이게 법 시행일이 7월 31일이잖아요. 그 전에 이제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를 했더라도 이제 계약갱신이 또 법 시행 후에 요구하면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때 다만 이제 이렇게 그 법 시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또 가능해요. 그러시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구두로 합의하셨더라도 뭐 1개월 이상 남아있다 7월 31일로부터 그러시면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고, 이때 만약에 5%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또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데, 이제 그 중에 하나 예외 사유가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또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하는 권리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, 뿐만 아니라 뭐 그 자녀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가능합니다. 형제 뭐 이런 분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혼란이 좀 있는데 형제는 안 되시고요. 문제는 부부가 공동명의면 장모님이라던가 뭐 며느리만 들어와서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, 그 부부 중에 한 명 명의로 돼 있을 때가 또 문제인 거예요. 이제 국토교통부나 뭐 서울시에서는 정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소유자의 뭐 직계 존속이나 비속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좀 현실과 좀 괴리되는 면이 있어요.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그리고 제3자와 뭐 계약 보증금을 높여가지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 손해액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뭐 갱신 거절할 당시 임차료의 3개월분,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 임대차 계약 맺은 거기에 차임과 그리고 갱신 거절 당시의 차임 간의 차액의 2년치 또는 그리고 임차인이 뭐 실제로 입은 손해 중에 큰 금액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. 이제 청구하는 쪽에서.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입증이 없이 좀 임차인이 간명하게 또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둔 거죠, 법으로. 만약에 이게 뭐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조금 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조정이 결렬되면 어차피 또 소송으로 가셔야 되거든요. 그럼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6개월에서 1년 기간은 걸리고요. 소송 비용도 사실 많이 들죠. 승소하면 임대인한테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좀 손해는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럼 뭐 집주인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재산에서 이제 강제 집행하셔야 되는 거죠. 뭐 압류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좀 더 소송 기간이 길어지시겠죠. 실제로 돈 받으시려면 그 막 1년에서 2년 걸리기도 해요. 효력이 없어요. 왜냐면 이 특약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이잖아요.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때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셔서 만약에 뭐 이사비 같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고 나중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특약을 하시면 그거는 유효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빌려줘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전세 보증금을 더 받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할 확률이 높죠. 이렇게 되면 그 5% 증액 이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집주인 입장에서 좀 난감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. 뭐 명도소송 같은 걸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난감하시겠죠. 보통 이제 이사비 같은 것들을 좀 주고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식으로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,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뭐
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이분과의 계약을 이행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뭐 계약금을 떼이신다거나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임차인한테 지속적으로 좀 명시적으로 알리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. 명시적으로 알린다는 건 뭐 어떻게 해요?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, 만약에 구두로 하셨다면 뭐 녹취를 남겨두신다거나 내용 증명으로 확실하게 해두시면 더 좋죠. 어쨌든 임대차 3법 이번에 통과된 부분이 그 임차인 보호라던가 뭐 임대 시장의 좀 뭐 안정화라던가 이런 뭐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임대인의 재산권을 좀 제한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지만, 어쨌든 간 이게 기존 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위헌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새로운 규제가 생겼을 때 뭐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, 여기에 좀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.